자, 이번에 사회 분야 기사로 보겠는데요. 판결, 그리고 뭐 이게 수사 상황, 이런 내용입니다.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. 조선일보입니다. 여기 조재범 전 코치, 쇼트트랙 전 코치가 있는데요. 지금 뭐 폭행 부분도 있지만 이 성폭행 부분은 수사도 별도로 가고 재판도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다. 조재범 성폭행 증거로 심석희 선수의 메모가 결정타였다. 심석희 선수가 이른바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마다 본인이 메모를 남겼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요. 기분이 매우 안 좋다. 뭔가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피해 날짜와 장소까지 기록을 해둬서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. 이런 내용이고요. 여기 내용 좀 보시죠. 여기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심 선수는 3년 넘도록 장기간에 걸친 조 씨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진술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요. 그 심석희 선수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처럼 심 선수가 피해를 당했을 때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적었다. 또 조 씨의 범행 일시와 장소도 담겼다. 그래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됐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조대진 변호사. 일단 메모 내용은 그렇습니다. 메모 내용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진술이 일관됐다. 이 부분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여야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렇죠. 가게 되면.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모들이 나왔거든요. 그 메모들이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받을 때 내가 언제 어떤 날짜에 이런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날짜에 그 메모에도 동일 일치하게 그런 날이 있는 거죠. 들어가 있는 메모군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로만으로도 충분하게 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심석희 그 선수의 메모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발뺌할 수 없는 상태고요. 지금 조재범 코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폭행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고 봐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제 입장으로는 그 변호사 입장으로 봤을 때 조언을 준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게 오히려 재판에서는 오히려 날 수가 있나요? 엄청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이 정도 증거라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심석희 선수가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성폭행 피해를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걸고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거죠. 폭로한 것인데 그게 뭐 조재범 코치를 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이 분명하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또 이렇게 너무나 일관된 데다가 저런 직접적인 증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 자체로는 심석희 선수의 그런 진술을 믿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재진 전 코치의 조대진 변호사가 변호인이시라면 그렇게 좀 지금이라도 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좀 권유하고 자백을 아마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현명하고요. 그리고 보통 일선 상황에서 이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된 피해자의 증거물들이 나와버리면 당시에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재판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따져야 되거든요.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금 수사 상황이 좀 이런 내용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저 판결과 관련된 기사인데 지금 앞에 전해던 이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.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안희정 구속한 재판부 여중생 성폭행 혐의 60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왜일까요? 그 부분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.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인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 피해를 당했다는 A양이 피해 회수 등 주요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.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좀 떨어졌다. 이런 부분인 내용이네요.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. 이 사건도 안전지사 사건처럼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.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여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. 그런데요. 여기 보시죠.
A양이 피해 횟수를 번복했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 1심,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. 자, 조대진 변호사,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, 여기는? 이게 이제 그 관심을 끄는 게 2심 재판부가 안희정 그 전 지사를 구속한 재판부하고 동일한 재판부거든요. 안희정 지사를 구속을 할 때는 지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를 내린 판결이거든요. 지금 1심, 2심의 내용이 둘 다 무죄이긴 한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. 1심도 무죄고 지금 2심도 나는 내용이 다르다고요. 그렇죠.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없고 또 그 동대표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 행사도 동대표를 누가 위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했겠느냐. 동대표라는 위치. 예, 그렇게 생각해서 동대표를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났는데요. 2심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 당한 것 같은 의심은 든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특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어서 무죄를 내린다. 이 취지로 지금 재판을 내린 겁니다. 왜냐하면 형사재판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죄의 심증이 그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봐서 무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저희가 기사로 다뤄봤는데요. 피해자인 경우에 진술의 일관성,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피해자여야만 알 수 있는 거,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뭐 가해자의 태도, 습성, 뭐 이런 부분들,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피해자가 그 피해자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시라든지 장소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게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. 그런 부분들을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가해자를 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. 일관된 진술이 법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.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알겠습니다.